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한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특수문자가 됐든 아니면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그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문자 데이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셀의 왼쪽에 정렬이 돼요. 만약에 내가 입력한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 숫자 앞에다가 접두어 얘를 붙여주면 돼요. 얘 헛다운표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 헛다운표 기호는 키보드 중간에 엔터키가 있는데 그 키 앞에 보게 되면 이 접두어 헛다운표 기호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숫자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도 입력을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입력한 데이터가 한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에는 오른쪽 셀이 비어있냐 오른쪽 셀에 데이터가 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라요. 만약에 비어있으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표시를 해주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 셀의 너비만큼만 데이터를 표시해줘요. 그럼 직접 한번 보세요. 자, C의 2번 셀에다가 제가 가라고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그때 이 셀을 보게 되면 셀의 왼쪽에 가라는 글자가 붙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나라는 글자를 써도 왼쪽에 붙어요. 가, 나, 다 라고 세 글자를 써도 왼쪽에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한 셀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정렬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숫자를 1, 2, 3을 써요.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숫자는 오른쪽에 가서 붙거든요. 근데 내가 이 숫자를 문자처럼 취급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 앞에다가 헛다운표 하나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헛다운표 하나 붙여주고 1, 2, 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왼쪽으로 가서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할 때 데이터가 숫자냐 문자냐 그런 게 정렬 상태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2번 셀에다가 가나다라 마바사 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지금 뒤에 2번 셀의 크기는 이만한데 이거보다 더 길게 입력됐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보자고요. 요 상태에서 내가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돼서 전부 다 보여줘요. 그렇다고 해서 요 바하고 사가 2의 2번 셀, 지금 요 셀에 입력된 건 아니에요.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뒤에 2번 셀에 입력된 건데 옆에 있는 요 2의 2번 셀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B의 3번 셀에다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까지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분명히 내가 아자까지 입력을 했는데 글씨가 안 보여요. 그거는 지워진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거예요. 표시될 때만 그렇게 표시되는 거지 이 수식 입력줄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입력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길게 입력을 했을 때 요 칸에 길게 입력하고 요 칸에도 길게 입력을 했는데 입력했을 때 그 오른쪽에 셀, 그 오른쪽에 있는 셀 있죠? 요 셀이요. 요 셀이요. 요 셀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 달라요. 비어 있을 때는 전부 다 그 내용을 다 보여주지만 뭔가 오른쪽 셀에 뭔가 써져 있다 그러면은 셀 너비만큼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숨어버리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치 데이터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숫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됐든 양수, 음수, 소점, 쉼표, 그리고 통화기호, 그리고 백분율 표시요, 그리고 지수 형태, 기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입력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수치 데이터라고 하고요.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셀의 오른쪽에 가서 정렬이 됩니다. 숫자를 만약에 입력하다가 중간에다가 내가 공백이 됐든 특수문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 그거는 자동으로 문자 데이터로 인식이 돼서 셀의 왼쪽에 가서 붙어요. 그리고 음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앞에다가 숫자 앞에다가 음수 기호,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거나 아니면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입력해주면 그 수치는 엑셀에서 음수로 인식이 돼요. 그리고 분수를 입력할 때는 숫자 0을 먼저 입력해주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다가 이제 분수를 입력하면 분수로 인식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입력한 수치가 셀의 너비보다 길게 입력했을 때는 지수 형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을 지정한 수치 데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지수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에 셀 너비만큼 이제 샵으로 전부 다 표시가 돼요. 샵으로 표시됐다고 해서 그 숫자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다시 너비를 넓히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치 형태로 다시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엑셀을 통해서 직접 한번 보자고요. 자, 숫자를 만약에 1, 2, 3이라고 썼습니다. 썼더니 오른쪽에 가서 붙죠. 이렇게 셀의 오른쪽에 가서 붙으면 이게 숫자로 인식돼 있구나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1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2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왼쪽에 가서 붙어요.
공백 같은 거나 아니면 중간에 특수기호 1골뱅이 2라고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얘는 왼쪽에 가서 붙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수치 데이터 중간에 특수문자가 됐든 공백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기호들만 써야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기호를 쓰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문자로 취급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음수 입력하는 방법이요. 음수를 입력할 때는 마이너스 10이다라고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가로로 묶어서 양가로 10 하고 이렇게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0으로 음수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음수는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입력하거나 아니면 가로로 묶어서 입력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 입력하는 방법이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 분수를 입력하고 싶어요. 100분의 2라고 그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근데 분수를 입력할 때는 0을 앞에다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0을 쓰고 한 칸 띄고 100분의 2 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왼쪽에 가서 붙었죠. 얘는 그냥 문자로 인식된 거예요. 문자로 인식된 거고 분수로 이렇게 인식이 되게 하려면 지금처럼 앞에다가 숫자 0을 붙이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분수를 입력해주면 분수로 인식이 됩니다. 자, F2분 셀에 와서 1, 2, 3, 4, 5, 6, 7, 8, 9, 0 하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데 이때 이제 셀의 너비를 줄여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셀 너비보다 입력한 게 기니까 이렇게 지수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런 형태를 보고 지수 형태라고 하고요. 요거는 다시 셀의 너비를 길게 하게 되면 원래 데이터가 다시 표시가 됩니다. 해서 이렇게 중간에 2라는 글자가 입력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영문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문자 데이터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지수 형태로 표시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더 칸을 줄이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샵으로 표시될 때가 있어요. 샵으로 표시가 돼도 이거는 정상적인 숫자가 입력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칸이 좁아서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얘를 다시 원래대로 넓게 해주면 이렇게 수치 데이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치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시간 데이터요. 날짜가 됐든 시간이 됐든 이런 거를 같은 셀에다가 내가 입력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날짜를 먼저 쓰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한 칸 띄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날짜가 됐든 시간이 됐든 이런 것들을 입력할 때는 입력하는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막 입력해 준다고 해서 그거를 전부 다 엑셀에서 날짜다 시간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하면 문자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날짜 시간 데이터는 입력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연, 월, 일을 생략하고 하이픈을 쓰거나 슬래시를 써서 연, 월, 일을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시간 데이터다라고 했을 때는 시, 분, 초 그런 글자 대신 우리가 콜론을 찍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야 그게 이제 시간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날짜하고 시간은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쓰거나 콜론을 써서 입력을 해야 날짜 시간으로 엑셀에서 인식을 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엑셀에는 우리 달력도 없고요.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련 번호를 생성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요. 비율로 계산해서 얘는 소수점으로 전부 다 표시가 돼서 그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날짜 데이터는 전부 다 일련 번호로 저장이 이미 다 돼 있는데 그게 기준이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련 번호 1번부터 이제 쭉 시작해서 일련 번호가 매겨져요. 그리고 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밤 12시 있죠.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0.0부터 시작해서 쭉 소수가 매겨지는데 낮 12시 정오는 0.5로 그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하고 시간이요. 이런 식으로 저장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이 일련 번호 1번이다. 그러면은 1900년 1월 3일은요. 일련 번호 3번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날짜마다 전부 다 일련 번호를 매겨서 그렇게 표시되는 게 날짜 데이터고 시간 데이터는 이제 비율로 계산되더라. 비율로. 해서 날짜에서 이제 연도 입력할 때 우리가 두 자릿수를 써서 입력할 수가 있어요. 두 자릿수로 연도를 00이나 29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는 2000년, 2029년까지 그렇게 인식이 되고 만약에 30이 넘는 이런 숫자를 쓰게 되면 1930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 그 사이 연도가 돼버립니다. 0부터 29를 쓰냐 30부터 99를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2000년도로 인식이 되거나 1900년으로 인식이 되더라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연도를 생략하고 월하고 일만 내가 입력을 했어요. 그럼 자동으로 올해 컴퓨터 설정된 그 달력 있죠? 그 연도가 추가돼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기본적으로 24시간제가 표시가 되고요. 내가 만약에 12시간제로 내가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을 입력하고 한 칸 띄고 AM이 됐든 PM이 됐든 이런 것들을 입력해야 12시간제로 나타납니다. 특정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을 누르게 되면 오늘 날짜를 표시해 주고요.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그리고 세미콜론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시간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날짜 데이터를 수식에다가 직접 입력해서 사용할 때는 큰 따옴표로 날짜를 묶어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해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고 더하기 10을 해라. 그러면 이제 2017년 5월 17일이 나오겠죠. 10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럼 요거를 같이 엑셀 한번 보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날짜와 시간을 같은 셀에다가 입력할 때요. 만약에 2019년 1월 1일이다. 그리고 시간은 뭐 15시 30분이다 라고 입력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앞에다가 날짜를 먼저 쓰고 한 칸 띄고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입력해서 입력을 해주면 그대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하이픈이 됐든 슬래시가 됐든 이런 걸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한다 그랬죠. 연, 월, 일이라는 글자를 쓰면 안 돼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시 분초를 쓰는 것 대신 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직접 한번 보세요. 자, 날짜 같은 경우 만약에 2030년이다 라고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해요. 문자로 연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그냥 문자 데이터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날짜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2030년 1월이다 라고 이렇게 쓰게 돼도 이거는 그냥 문자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인식돼서 전부 다 왼쪽에 붙은 겁니다. 만약에 1월 5일이다 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한글로 직접 입력하면 얘도 왼쪽에 가서 붙죠. 얘네들은 전부 다 문자 데이터로 인식이 된 겁니다. 날짜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날짜를 입력할 때는 중간에 하이픈이 됐든 슬래시가 됐든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2030년 1월 1일이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야 날짜로 인식이 돼요. 이렇게 해서 날짜로 인식된 거는 이제 우리가 수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1월 3일이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1월 3일하고 이렇게 날짜로 인식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시간을 입력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시 분초를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시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도 문자로 인식된 거고요. 1시 30분이다 라고 이렇게 써도 얘는 문자로 그냥 인식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후 1시다 그러면 13시죠. 13시 하고 중간에 콜론을 찍어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제 이거는 시간으로 인식된 거예요. 만약에 13시 30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콜론을 찍어서 입력하면은 얘도 이제 시간으로 엑셀에서 인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1900년 1월 10일 하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24시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도 같이 입력할게요. 12시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일련 번호로 한번 보자고요. 일련 번호로 내가 보는 방법은 우리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요 셀 서식 대화 상자의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1번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도 지금 엑셀에서 우리 화면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만 이렇게 표시된 거 중간중간에 뭐 연, 월, 일, 시, 분, 초 그런 글자를 찍어서 표시해 주세요 라고 그 표시 형식을 바꾸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얘는 화면에 표시될 때만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정도 할 수 있고요. 맞춤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에 가게 되면 말 그대로 글자 모양 크기 색깔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에 가게 되면 우리 엑셀에서 표 같은 걸 내가 그려줄 수 있습니다. 채우기에 가게 되면 이제 셀의 색깔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고요. 해서 이 셀 서식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자주 쓰는 거니까 단축키 꼭 기억하세요.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일반이라는 걸 선택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가 없어지고 일련 번호 10번입니다 라고 나오고 24시다 라고 표시하니까 1이라고 표시되고요. 그리고 12시다 라고 표시하니까 0.5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일련 번호 형태로 저장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또 여기다 이제 날짜를 입력하는데 연도를 이제 두 글자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만약에 01 짝대기 1월 1일이다 라고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2001년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근데 내가 30이라고 써볼게요. 그 밑에다가 2030년을 내가 입력하고 싶은데
그냥 2030년이라고 안 쓰고 만약에 그냥 30이라고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1월 1일이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처럼 1900년도로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를 두 자리로 쓸 때는 00부터 시작해서 29까지는 2000년대로 전부 다 인식이 되고 30부터 99까지는 1900년으로 인식이 돼서 표시가 된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연도를 생략하고 월하고 일만 쓸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이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는 1월 1일 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지만 수식 입력줄에 보게 되면 올해 연도가 이렇게 자동으로 붙어요. 제 컴퓨터는 지금 올해 연도가 2022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월하고 일만 내가 입력하게 되면 그때 현재 컴퓨터 시스템 상에 그때 연도가 현재 연도가 그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리고 세미콜론을 누르고 엔터를 치게 되면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세미콜론 찍게 되면 지금처럼 현재 시간이 이렇게 입력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 데이터 입력할 때 이제 우리 수식에다 입력할 때가 있죠. 그때는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식이 입력할 거니까 수식 입력되니까 일단 는 먼저 써주고요. 쌍따옴표를 묶어서 2017년 5월 7일이다 라고 써주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이제 날짜 입력한 거예요. 식에다가 거기다가 더하기 10을 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련 번호 형태로 보여줘요. 근데 이렇게 일련 번호 형태로 보여준 거를 나는 날짜 형태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표시 형식, 셀서식의 표시 형식에 들어와서 날짜를 찍고 내가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지정하면 그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글로 써져 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한글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한자로 돼 있는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날짜를 이제 한자로 이제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한자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된 데이터는 이거였죠. 근데 아까 여기에 화면에 표시될 때는 여기에 표시될 때는 일련 번호 형태로 표시가 됐었어요. 근데 표시 형식을 내가 이런 모형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표시 형식을 바꿔버리니까 그 모양대로 나왔습니다. 수식에다가 우리가 입력할 때는 날짜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한다라고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날짜 시간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은 해보세요. 해보시고 지나가셔야 돼요. 얘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맨 처음에 이제 는이 됐든 플러스 기호가 됐든 마이너스 기호가 됐든 이런 걸로 반드시 시작을 해야 돼요. 수식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계산하기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가 됐든 연산자, 함수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고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런 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식을 엑셀에다가 입력하게 되면 셀에는 결과값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는 우리가 입력한 그 수식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식을 입력할 셀 있죠. 그 왼쪽이나 오른쪽 열에 데이터가 모두 다 채워져 있을 때는 우리가 식을 쓰고 나서 채우기 엔드를 더블 클릭하면은 왼쪽이나 오른쪽 열만큼, 열의 개수만큼 수식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수식 입력되고 나서 우리 셀에는 결값이 표시된다 그랬는데 그 셀에다가 내가 수식을 전부 다 표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트롤하고 물결 모양 얘를 키보드에서 누르든지 아니면은 메뉴, 수식이라는 메뉴의 수식 분석에 수식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셀에 결과값이 표시가 되지 않고 그 모든 셀에 이제 전부 다 수식으로 전부 다 표시가 돼요. 그럼 요거를 이제 엑셀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엑셀에 이렇게 있을 때 B의 2번 셀에다가 제가 10 더하기 5라고 한번 써볼게요. 썼더니 얘는 그냥 계산이 안 되죠. 그냥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냥 문자로 인식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계산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는이 됐든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 기호 이런 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보통 는으로 많이 시작합니다. 는이라고 쓰고 10 더하기 5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요 셀에는 지금처럼 결과값 15라는 값이 표시가 되고요. 수식 입력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10 더하기 5하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데이터 한번 써볼게요. 데이터요. 10이다, 20이다, 30이다, 40이다, 50이다 라고 쓰고 그 옆에다가는 1, 2, 3, 4, 5 하고 이렇게 쓸게요. 쓰고 나서 이 두 개를 더할 겁니다. 해서 는이라고 쓰고 지금처럼 여기 10 들어있는 칸 있죠. 칸 찍어주고 더하기 요거 해라. 10 더하기 1 해라 라고 이렇게 내가 찍게 되면 이곳에는 지금처럼 셀의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2의 2번 셀에 들어있는 값과 F의 2번 셀에 있는 거를 더해라 라고 내가 식을 쓴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11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때 내가 그냥 요 끝에 보게 되면 네모점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채우기 핸들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내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내가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 작성돼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채우기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만큼만 이렇게 작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자동으로 수식들이 다 채워지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전부 다 이 값들의 계산한 식들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수식 입력줄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식들이 다 들어가 있죠. 내가 만약에 요 셀에 입력된 수식을 전부 다 보고 싶다. 지금 결과값이 표시되어 있지만 이걸 전부 다 수식으로 다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단축키 컨트롤하고 물결 그걸 눌러주면 돼요. 자, 컨트롤하고 물결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셀의 너비가 넓어지면서 이렇게 이곳에 셀에 수식이 전부 다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하고 물결을 눌러도 되고요. 우리가 메뉴 찾아가도 돼요. 이 메뉴에 보면 수식이라는 메뉴 있죠. 수식이라는 메뉴에 여기 수식 분석을 보게 되면 수식 표시라고 여기 있어요. 이 아이콘이 수식 표시라는 아이콘이거든요. 얘를 클릭해도 이렇게 수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컨트롤 물결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 수식 표시라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원래 상태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숫자, 함수, 연산자 이런 것들로 우리 수식이 구성된다. 그리고 반드시 는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이런 걸로 시작해야 식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자를 입력할 때는 먼저 한글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나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한자 키 있죠. 그 한자 키를 누르면 지금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한자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두 글자 이상의 단어를 내가 한자로 변환하고자 할 때는 단어를 먼저 입력해요. 입력하고 나서 단어 앞이 됐든 단어 뒤에다가 내가 커서를 갖다 놓고 한자 키를 눌러서 우리가 변환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직접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엑셀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이제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이라는 글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이라는 글자 써놓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똑같이 그림과 같이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바꾸고 싶은 한자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를 눌러도 되고 마우스를 클릭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 두 글자 이상의 단어를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 커서를 맨 뒤에다 둬도 되고요. 맨 앞에도 둬도 되고 아무 데나 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단어 단위로 변환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변환을 눌러주면 이렇게 변환할 수 있어요. 특수문자를 입력할 때는 우리 한글 자음 있죠. 자음을 전부 다 입력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누르면 이제 특수문자 목록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이제 원하는 특수문자를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자음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각 자음마다 이제 표시되는 그런 특수문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직접 한번 보세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만약에 기억을 누르고 내가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특수문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보는 것도 있어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옆으로 펼쳐집니다. 해서 클릭을 해보니까 펼쳐지죠. 해서 기억에서는 이런 특수문자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마우스를 클릭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요. 니은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고 펼쳐볼게요. 펼쳐서 봤더니 지금처럼 이런 특수문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누르고 이제 한자 키를 눌러서 또 펼쳐서 보면 디귿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미음에 들어있거든요.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특수문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특수문자 입력을 하면 되는데 각 자음마다 이렇게 다 다른 특수문자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메모라는 거는 우리 셀에 입력한 데이터 있죠.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표시하는 것이 우리 메모입니다. 해서 셀에 입력된 그런 데이터를 내가 지워도 메모는 따로 삭제가 되지 않아요. 메모를 삭제할 때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삭제를 또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모가 이렇게 삽입이 되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삼각형 점으로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메모가 삽입된 셀이랑 메모가 삽입 안 된 셀이랑 이렇게 빨간색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의 시트에다가 내가 만약에 메모를 여러 개 삽입했어요. 여러 개 삽입했을 때 특정 메모를 찾겠다라고 하게 되면 셀들을 다 찍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토의 메모의 이전이나 다음 버튼을 눌러서 메모가 들어있는 그 셀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메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삽입된 메모들 있죠. 그런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그대로 인쇄도 할 수 있고요. 시트 맨 끝에다가 모아서 한꺼번에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메모 안에 써놓은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 우리가 서식도 설정할 수 있고요.
메모 상자의 크기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메모 삽입하는 거 방법 나왔고요. 표시하는 방법 나왔고, 메모를 또 항상 표시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메모를 삽입할 때는 메모를 삽입하고자 하는 셀 있죠. 그 해당 셀을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메모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Shift하고 F2번 해서 이제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해당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서 메모 삽입이라고 그렇게 선택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를 삽입하게 되면 화면에는 메모가 보이지 않다가 마우스를 메모가 삽입된 셀 위치로 갖다 놓기만 해도 메모가 표시가 됩니다. 메모가 표시되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잖아요. 그럼 메모가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메모를 볼 때는 메모가 들어있는 셀에다가 마우스를 그냥 올려놓으면 표시가 되더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사라진다.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메모를 항상 표시되게 하고 싶어요. 내가 마우스가 어디 있든 간에 메모를 항상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메뉴를 이용해서 이제 검토의 메모에 메모 표시 숨기기 얘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해당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표시 숨기기 얘를 선택해주면 이제 메모가 항상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엑셀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가라는 글자가 있고 나라는 글자가 있고 다라는 글자, 라라는 글자, 말하는 글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제가 가라는 곳에다가 이제 메모를 삽입하고 싶어요. 삽입할 때는 우리 검토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검토의 메모에 보게 되면 새 메모 있죠. 얘를 클릭해서 우리가 삽입할 수 있어요. 해서 얘를 클릭해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Shift하고 F2번을 눌러서 우리가 단축키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해당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이라는 거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메모 삽입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이제 사용자 이름이 나타나는데 뭐 이런 건 지워도 상관없고요. 여기다가 이제 특정 내용을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써주고 다른 곳을 한번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가 삽입된 셀이랑 메모가 삽입 안 된 셀이랑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걸로 이제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셀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메모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 메모가 안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가라는 글자를 지웠어요. 지워도 메모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해서 데이터만 지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메모를 삭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메모 삭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메뉴에서 검토라는 메뉴에 메모라는 곳에서 우리가 삭제를 선택해야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다라는 글자 여기도 내가 메모를 삽입하고 싶어요. 해서 새 메모 눌러주고 여기다가 이제 특정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을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도 이제 메모가 두 개가 삽입됐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거는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되지만 만약에 문서가 되게 커요.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메모 삽입된 걸 내가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전이든 우리가 메모들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메모가 삽입되어 있는데 나는 이 메모를 항상 보고 싶어요. 항상 보고자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메모 표시 숨기기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검토라는 곳에 가서 메모 표시 숨기기 있죠. 얘를 선택을 해주면 지금처럼 내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있든 관계없이 이렇게 항상 메모가 표시되기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숫자가 써져 있죠. 이 숫자들만 내가 글씨 크기, 서식을 바꾸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범위 잡아놓고 홈이라는 메뉴 가서 이제 글자 모양이 됐든 크기가 됐든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가 삽입된 곳에도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가 삽입됐는데 지금 글씨는 이만큼만 입력돼 있잖아요. 그죠? 밑에 거 불필요해요. 그럼 내가 크기 조절도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기 조절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위치도 내가 일부분씩 조금씩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메모는 어떤 셀이든 간에 전부 다 메모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셀에도 메모를 삽입할 수 있더라. 데이터가 들어있든 말든 상관없이 다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메모들만 싹 모아서 시트 끝에 모아서 우리가 인쇄도 할 수 있더라.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윗줄라는 거는 셀에 입력한 데이터의 위쪽에다가 추가하는 그런 주성문을 보고 우리가 윗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나와요. 자, 요 윗줄라는 거는 문자 데이터에만 삽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나 날짜가 들어있거나 식이 들어있거나 그런 곳에는 우리가 윗줄을 삽입할 수가 없어요. 얘는 문자 데이터에만 삽입할 수 있는 겁니다. 메모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든
숫자가 써있든 문자가 써있든 전부 다 우리가 메모로 추가시킬 수 있었는데 요 윗줄은 문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에만 우리가 삽입을 할 수 있고요. 이 윗줄을 삽입한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윗줄도 함께 같이 삭제가 됩니다. 메모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삭제해도 메모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근데 윗줄은 데이터랑 같이 한꺼번에 삭제가 돼요. 셀에 만약에 수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거나 아니면 날짜 시간이 입력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윗줄을 삽입할 수가 없어요. 얘는 어디서만 가능하다? 문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에서만 삽입할 수 있더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윗줄을 이제 표시할지 말지 그런 여부는 이제 홈이라는 메뉴에 가서 글꼴에 가게 되면 윗줄 필드 표시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고요. 윗줄을 내가 만약에 삽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홈이라는 메뉴에 글꼴에 가서요. 윗줄 표시 숨기기 옆에 보게 되면 이런 삼각형이 붙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윗줄 편집을 선택하면 우리가 윗줄에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입력 상자가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해당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여기 C의 2번 셀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가나다라고 쓸게요. 가나다라고 이렇게 문자 써놓고 그 옆에는 숫자 1, 2, 3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날짜 뭐 2020년 8월 1일이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가나다 여기다 이제 윗줄을 집어넣을 거예요. 윗줄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글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기호 있죠. 얘가 이제 윗줄 표시 숨기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하고 윗줄을 편집하겠습니다 라고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주석문 가나다라는 글자 위에다가 주석문을 추가시키면 됩니다. 이거는 한글입니다 라고 이제 쓸 거예요. 써놓고 그냥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윗줄가 삽입은 됐는데 표시가 안 됐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 옆에 이제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을 눌러서 윗줄을 표시해라 라고 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숫자 얘는 위에다가 이제 숫자하고 윗줄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래서 윗줄 표시 숨기기에 가서 편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숫자입니다 라고 이제 써요. 쓰고 나서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엔터를 눌러서 이제 삽입을 해요. 삽입을 해도 윗줄가 표시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날짜도 똑같이 안 됩니다. 해서 이런 윗줄은 문자 데이터에만 삽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숫자가 됐든 날짜가 됐든 이런 곳에는 윗줄을 집어넣을 수가 없더라. 해서 윗줄은 문자 데이터에만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이제 윗줄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내가 이거를 표시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윗줄 필드 표시라는 거 있죠. 얘를 한 번만 더 눌러주면 원래대로 보입니다. 해서 이렇게 윗줄하는 것도 표시할 수 있고 숨길 수 있더라. 메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 삼각형이 붙어서 어디에 이제 메모가 삽입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윗줄 같은 거는 그런 표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면 그냥 데이터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입력돼 있나 안 돼 있나 몰라요. 자, 이렇게 이제 삽입된 이제 이런 윗줄도 우리가 서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 서식 바꾸는 거는 요 삼각형 눌러주고요. 윗줄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윗줄을 요 가나다라고 써져 있는 이 글자에서 왼쪽에다가 붙일래, 균등 분할을 할래, 아니면 가운데다 붙일래 그런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요거 왼쪽 가운데 균등 분할하고 요거 바꿀 때마다 요 보기가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자, 왼쪽이다 라고 하게 되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이게 이 데이터 앞쪽에 붙어요. 그리고 가운데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이 됐고요. 균등 분할이다 라고 선택하게 되면 이 데이터 길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글자 사이 간격이 조절되면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맞춤도 설정할 수 있고요. 글꼴에 가서 이제 내가 글자 모양 크기 색깔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글자 색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면 빨간색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지금처럼 윗줄에도 이렇게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윗줄로 설정된 거, 이 데이터를 내가 지우게 되면 전부 다 윗줄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윗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윗줄도 중요한 거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